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제가 이 미간주름 영구제 거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수술 방법, 회복 기간,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마침 지난 일요일이죠.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에서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자세하게 전달해 볼까 합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를 연세자연미용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미간에 이와 같이 주름이 생기는 것은 요새 젊은 층에서도 많이 오는데 사회적인 현상이 날 정도로 이렇게 요즘에 사회가 각박하고 힘들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뿐 아니라 젊은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그 서울 파리나스 호텔 삼성동에 있죠. 여기서 이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APS라는 것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약칭이죠. 그래서 저와 같이 발표했던 동료들, 눈성형 연구 회원들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미간에 생기는 이와 같은 깊은 주름은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와 같이 주름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이라든가 관상이라는 것은 얼굴에 있는 많은 표정 근육 중에서 어떤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몰려있는 근육들은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때 사용하는 근육인데 되게 뭐 짜증을 많이 낸다든가 심각하게 고민한다든가 화를 잘 낸다든가 어떤 분들은 눈이 안 좋아서 눈을 심하게 찡그리다 보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도 기도할 때 미간을 심하게 구부리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인상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인은 이와 같은 미간 근육의 반복적인 과다 사용으로 근육이 두꺼워져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미간 주름 근육은 한쪽 단위와 같이 4개씩 있는데 이 근육 원래 이름은 눈썹 내린 근육입니다. 눈썹을 아래쪽으로 콧등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죠. 근데 이 그 결과로 미간과 콧등에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우리가 밖에서 이 근육에 보톡스를 맞게 되고 이 폐인지에는 우리가 필러를 맞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맞는데 잘못해서 필러가 이와 같이 여기서 요 부위를 교정하기 위해서 필러를 맞다 보면 혈관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피부의 괴사 아니면 심하면 실명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간의 필러는 자제하라는 것을 대한식약청에서도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그 정도로 이 부위는 좀 위험한 부위다. 그래서 저는 미간에 주름이 깊게 생기면 가급적이면 영구적인 교정을 하라. 간단하고 뭐 이렇게 회복기간도 짧고 또 눈 위아래가 처져 있다면 눈 처진 부위도 우리 동시에 교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필러를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혈관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많이 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3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야지만 미간 주름을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없앨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름이 생긴 것을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냐? 첫째는 미간에 주름 만드는 눈썹 내린 근육을 완벽하게 절제를 해내야 됩니다. 이 근육을 일단 절제를 해내고서 그 사이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근육이 다시 붙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을 위해서 지방이식을 해서 다시 달라붙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이마와 이 두피부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죠. 여기를 지배하는 감각신경이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보존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3가지 충분 조건을 필요 충분을 갖춰야지만 미간주를 영구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여기다 이 근육에다 침만 놓는다, 전기자극을 준다 이래서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 영구적인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근육에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시경을 위해서 머릿속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빼고서요. 첫째는 눈썹 위치가 낮고 윗눈꼬리 피부도 처지고 이마가 넓을 때는 우리가 눈썹 위쪽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눈썹 위에 접근을 하게 되면 남는 피부도 교정을 하게 되면 눈썹 위로 올라가니까 윗눈꺼풀의 처짐도 교정이 되고 이마도 축소가 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미간주름에 접근해서 미간주름 근육을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다. 두 번째, 눈썹 위치는 정상적이고 이마도 넓지 않은데 윗눈꺼풀이 처져 있어요. 그럴 때는 눈썹 아래를 통해서 처진 피부를 교정하면서 동시에 이 내측에 있는 눈썹 내린근에 접근해서 이 미간주름을 영구적으로 교정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눈썹이 처짐은 없고,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런 경우 많죠. 눈썹이 윗눈꺼풀에 처짐은 없는데 이 주름이 심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눈썹 내의 절개선을 통해서 이 근육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교정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이분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45살이죠. 미간에 이와 같이 주름이 생겨서 뭐 7년, 8년 오랫동안 보톡스를 맞아왔는데, 보톡스도 오래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맞아도 주름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과발달된 근육에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영구적 것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눈썹 내 절개선을 통해서 이 근육에 접근하기로 했죠. 수술 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눈썹 내 절개선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근육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됐어. 보면 이분은 보면 여기서부터 세게. 여기까지 보이죠? 근육이 세게.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근육이 눈썹 내린 근육이 여기까지 번져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근육에 접근할 수 있는 절개선을 표시를 하고 수술실에서 이와 같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환자한테. 저도 이제 수술 장갑을 꼈고 우리 동료 직원이 옆에서 확인을 시켜주죠. 근육이 여기까지 번져 있고 절개선을 여기에 만들 것이며 요 주름이 완벽하게 펴질 것이다,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절개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 표시한 절개선 아래쪽에 눈썹을 우리가 쉐이빙 이렇게 밀죠. 그러고 나서 절개선을 만들어야지 눈썹이 다시 나면서 흉이 감춰지게 됩니다. 절개선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절개선을 통해서 이 눈썹 내린근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근육이 접근해서 이 근육이 절착이 돼요. 이 근육이 일반인에서는 크게 뭐 없어도 지장이 없는데, 우리가 화내는 연기, 짜증내는 연기, 고민하는 연기, 아니면 뭐 굉장히 이 근육을 심각하게 막 눈물을 찌푸리는 연기를 해야 될 때, 그런 사람 탤런트들한테는 이런 수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일반인은 이 근육이 없어도 평생 사는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된 근육 사이에 이와 같이 뭐 눈 위에 지방이 많다고 그러면 눈 위에 지방을 일부 빼서 이 사이에 이식을 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지방을 이 사이에 이식하게 됩니다. 재발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콧등에 생기는 주름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추체근이라고 하는데, 이 콧등 잔주를 만드는 근육도 우리가 이와 같이 접근해서 동시에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을 보시면 이쪽은 우리가 절개선만 만든 거고, 이쪽은 한쪽은 미간 주름 근육을 완전히 교정을 했죠. 미간 주름 근육이 눈썹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육을 교정해주면 눈썹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눈썹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을 교정을 하니까, 절제를 하니까 눈썹이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보다 눈썹 위치가 올라가 있죠. 또 반대쪽도 교정하니까 이쪽 눈썹 위치와 함께 반대쪽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분이 이제 직후의 모습이죠. 직후 보면 이와 같이 수술 전에 생긴 주름이 수술에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생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근육이 힘을 아무리 줘도 세게. 오케이, 굿. 됐어요. 더 이상 미간에 주름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분을 보시면 수술 전에 이와 같은 모습이 수술 일주일째 더 이상 영구적으로 생기지 않고, 그래서 다른 환자분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은 이제 56세, 다른 데에서, 다른 병원에서 눈썹 아래로 처진 것은 이미 교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간 주름 근육이 교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두 번째 다시 우리 병원 와서, 제 병원 와서 다시 수술하는 경우죠. 절개선을 여기를 통해서 만들었고, 수술 후 2달이 됐는데 힘을 꽉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흉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분도 다른 데에서 처진 것을 교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미간 주름에 대해서 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절개선을 만들어서 수술 후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죠. 물론 제가 하면 당연히 한 번에 이게 교정할 텐데, 이분은 사실 비용이라든가 회복 기간이 이중으로 드는 경우죠. 이분도 다른 데서 한번 눈썹 아래로 처짐을 교정을 했는데 이것이 교정이 안 돼서 다시 저한테 와서 이 근육을 수술을 했고, 수술을 3개월째 합니다. 사실 이 미간 주름을 눈썹 내 절개선을 위해서 교정하는 수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들한테 많이 발표도 했는데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고 그냥 단순히 처진 피부만 교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저한테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52세죠. 내시경 수술했습니다. 이마, 내시경 수술은 이마 쪽에서 접근하죠. 이마를 넓게 방지해서 했는데
이 미간주름이 교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여기 열어서 수술을 하게 된 경우이죠. 여기 이분은 이제 2차 수술이라고 1차 수술입니다. 처음부터 저한테 와서 이 미간주름에 대해서 절개술을 만들어서 수술 직후, 수술 후 한 달, 2주째 힘을 꽉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이분 28살 젊으신 분인데 이와 같이 주름이 깊죠. 그래서 힘을 주면, 미간에 힘을 주면 더 심하게 생기죠. 근육이 과발될 부위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 후 4개월째 힘을 꽉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죠. 이분은 34살 젊죠.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과발달된 근육에서 힘이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생기니까 절개술을 만들어서 힘을 꽉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3개월째. 여기 이분 젊으신 분인데 가만히 있어도 이미 페인주름이 심하고 힘을 주면 더 심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름이 생기는 근육을 표시하는 과정, 절개술 만들 부위, 수술 후 4개월째 힘을 꽉 줘도 더 이상 주름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영구적이죠.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 역시 이와 같은 주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절개술을 만들어서 8개월째 힘을 꽉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이분 55세 젊으신 분인데 젊지는 않죠.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절개술을 만들어서 처짐이 없습니다. 힘을 꽉 줘서 주어도 안 생기죠. 그리고 이와 같이 페인지움, 종이처럼 오랫동안 눌린 건데 펴도 흔적은 보입니다만 이 부위가 점차 좀 더 눌림이 억제된 것이 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수술을 많은 분들이 내시경 수술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내시경으로 하죠. 내시경을 하면 뭐 주름도 미간 주름도 없앨 수 있다 하던데요. 당연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 머리카락이 있는 이마 쪽에서 되게 세 군데에 이렇게 절개창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 기구를 삽입해서 이 귀를 넓게 방지를 해야 됩니다. 넓게. 그래서 넓게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요 부위는 이 직후 모습이죠. 절개 눈썹 내 이게 직후 모습이니까 훨씬 수술 범위가 작다. 그 둘 다 흉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부위, 머릿속에서 접근하는 방법, 눈썹 내 절개선을 보면 흉은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이마 내시경을 하게 되면 단지 근육만 분리만 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지금 한 분 내시경 수술 한번 보여드렸는데 분리만 하게 되면 다시 달라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마 주름이 다시 생겼다는 분이 많죠. 그래서 그거와 달리 여기서 송해하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분리된 근육 사이에 지방을 이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또 이 수술의 장점은 뭐 혹시 눈 위에 지방이 많다든가 하면 다시 이 절개 중에서 동시에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팩트 위주의 자이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